이제 오늘 함수 마지막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뭔지 홀수가 뭔지는 다 알아요.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문제인데, 이때 if라는 함수하고 mod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니까 mod는 뭐냐면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머지 구하기.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대수가 h 16번째가 세대수 h의 16번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홀수라고 출력하죠.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하고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짝수냐 홀수냐니까 짝수이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지 뭐. 그냥 짝수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짝수, 홀수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홀수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 는 if 세대수가 짝수이냐? 그럼 뭐라고 그래? 짝수라고 찍고 아니면 뭐라고? 홀수라고 찍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if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별하는 게 이거예요. mod h 16번째를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그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 되면 2의 배수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없대. 그럼 2의 배수고,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럼 7의 배수고. 짝수라는 말은 2의 배수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짝수가 되고 아니면 홀수가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답은 뭐 거기 나와 있는데, mod라고 하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자, 요거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맞네 뭐. 자, 그다음 가산점의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보다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산점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렇죠? 가산점에다 면접점수를 더하라 그랬는데, 가산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B의 25 군대 여부 B의 25 맞죠? 예. 여기가 이것이 필이면 몇 점? 3점을 부여하고, 아니면 미필이면 없음이네요. 그렇죠? 면접 점수는 지금 C의 25네요. 그렇죠? C의 25부터 어디까지? C의 32까지.
그럼 물어봐야지. if 함수하고 average 함수하고 사용을 하니까 는 if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그럼 뭐다? 합격. 아니면 뭐 불합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는데 가산점이라는 말을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if 가산점은 뭐라 그랬죠? P25가 필이면 3점이고 아니면 땡이네. 여기 필이면 3점이고 또 물어봐야 돼. if P25가 필이라고 써있니? 이거지. 그러면 3점이고 아니면 0점이래. 이게 가산점이에요. 이게 가산점. 거기다가 더하기 면접 점수니까 C에 25죠. C에 25. 요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C25부터 C32 사이에 있는 것보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 걸 가지고 전체 거랑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럼 뭐가 된다? 합격이 되고 아니면 불합격이 된다. 근데 지금 가산점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욕먹어요. 사실은 이게 언제 때 얘기를 지금이 시험에 내? 이런단 말이야. 예. 점수는 저도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을 주니까 좋았는데 그 후에 이제 가산점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0세부터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22세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제도가 생겼다가 지금은 연령 제도가 없어졌죠. 50세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여러분 공무원 50세 지원하면 공무원 생활 몇 년 해요? 정년퇴직 60에 하면 10년밖에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무원 처음에 딱 들어가면 9급으로 들어가면 9급 1호봉이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3호봉입니다. 가산점은 사라졌지만 군대는 갔다 왔잖아요. 공무원 생활 했잖아. 군대 갔다 온 거. 그거는 가산점은 안 써주더라도 호봉에는 올라가요. 그거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남자는 군대 생활 갔다 온 거 인생 망치고 온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제도는 해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9급 3호봉으로 갈 거 아닙니까? 7급으로 합격하면 7급 3호봉이잖아요. 근데 제가 공공기관에서 강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산직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전산 업무를 제가 했던 게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20호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사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공무원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 제한 제도가 없어져서 공무원 생활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점 제도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가산점 제도는 사라졌지만 자, 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볼 겁니다. 부분합 가볼게요. 110페이지. 자, 부분합이란 무엇일까? 부분적으로 합계를 계산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룹별로 계산을 하는 거다.
그룹별로 계산하는데 합계도 계산할 수 있고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개수도 계산할 거 최대값도 계산할 수 있고 최소값도 계산할 수 있고 곱도 계산할 수 있고 등등. 이게 맞는 말이다. 쉬운 문제 나와요. 부분합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함수.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이런 것들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주로 이제 뭐 중간값, 최빈값 이런 거는 계산하는 거 없어요. 지금 여기 부분합도 나와 있고 뒤에 가면 피벗 테이블도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에서도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 구하시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합계나 평균을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합계가 되고 평균을 할게요. 그럼 평균이 돼버려요. 알아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룹별로 정렬을 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부분합이란 문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그 그룹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는 건데 이때 계산하는 것 중에는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기준으로 정렬부터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필기시험에 나올 테니까 실기시험에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한번 해보죠. 뭐. 열기 눌러서 9번 섹션 9번 문제죠.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 한의원의 이용 실태가 나와 있어요. 한의원의 이용 실태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진로 과목도 내과, 침구과, 내과, 침구과, 부인과, 그다음에 거주 지역도 라인 아파트, 근무 아파트, 현대 아파트 막 그룹별로 질 수가 있겠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남자들은 몇 명의 인원이 진료를 받았는지, 여자는 몇 명이 진료를 받았는지 성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지역별로, 거주 지역별로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진료 과목별로도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료 과목별 정렬을 하고 나서 거주 지역별 정렬을 또 하래요. 정렬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블럭 잡습니다. 진료 시간대부터 쭉 블럭 잡으세요. 저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여기는 제목이고 밑에는 항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에 가서 정렬 누르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아래가 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렬 누르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블럭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다 지금 데이터가 붙어 있잖아요. 제목하고 내용이, 여기도 제목하고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블럭을 잡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정렬에 가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해서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렬하세요. 지금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과는 내과끼리,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친구과는 친구끼리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내과끼리는 현대, 라인, 금호, 역순으로, 거주적은 역순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제 정렬이 됐으면 제가 블럭을 깨트렸지만 다시 블럭이 재편있는 상태로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두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갈 겁니다. 피벗 테이블 그림이 있고 피벗 테이블 글자와 화살표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요. 표나 그림 같은 메뉴는 그림이나 글씨가 한 메뉴지만 피벗 테이블은 그림 메뉴랑 글씨 메뉴랑 서로 달라요.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 아래 글씨가 있는 화살표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위에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은 하나지만 텍스트는 위에 거 아래 거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아래 걸 눌러보면 두 개가 보이고 그 둘 중에 하나 위에 게 위에 그림이란 뜻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할 거고요. 알아서 블럭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블럭이 잡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럼 피벗 테이블에 대한 결과를 따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보고서를.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은요, 항상 기존 워크시트 안에다가 출력하라 그래요. 새롭게 출력하지 않고요. 기존 워크시트 안에다가. 그럼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은 책에 보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피벗 테이블 설명을 했죠? 죄송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피벗 테이블 하면서 막 힘들었었어요. 다른 반에서 다른 센터에서 이 책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제가 그랬나봐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막 딴소리 하다가 오늘도 그러네. 부분합. 부분합 가셔가지고 부분합 가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 위에 뭐라고 되냐면은 진료 과목별, 그게 뭐냐면 그룹할 항목이에요. 진료 과목별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룹할 항목이라고. 저 위에 진료 시간대, 진료 과목, 거주 지역, 성별, 인원, 연령대라는 제목이 보이잖아요. 항목이 보이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진료 시간대가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진료 시간대가 아니라 진료 과목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료 과목별을 클릭하셔야 돼요. 진료 과목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원과 연령대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기 인원과 연령대는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래요. 무슨 함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개수,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균으로 바꾸래요. 평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짠짜라짠 해가지고 내과는 평균이 얼마가 되고 부인과는 평균이 얼마가 되고 침구가 평균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이 쫙 보입니다. 블럭 깨트리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평균을 계산한 후에 최소값도 계산하래요. 그럼 다시 부분합 가서 이번에는 거주 지역별. 아까는 진료 과목별로 했는데 이번엔 거주 지역별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아까 내과별로 진료 과목별로 정렬하고 거주 지역별로 또 정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룹할 항목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래요? 연령대는 빼고 인원에 대해서만 최소값으로 바꾸래요. 주의사항.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큰일 나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이 사라져요. 요것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 때문에 꼭 빼주라고 나와요. 처음 계산할 때는 얘를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해야 기존에 계산된 게 사라질 테고, 추가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걸 해제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가 됐어요. 보시면 추가가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인원 여기 인원에 대한 평균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내과 평균 인원 거, 부인과 평균 거, 그 다음에
침구가 평균가, 전체 평균가. 이 네 가지를 선택하고 홈탭에 가서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래요. 어딘지 아시겠죠? 늘려주래요. 두 자리로 늘려주래.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두 자리로 늘려도 돼요. 아까는 다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숫자에 가서 자릿수를 두 자리로 늘리세요 라고 해도 돼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자릿수 줄이고 늘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값이 먼저 나오던 최소값이 먼저 나오던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엑셀이요. 엑셀이 프로그램이 같은 2007일에도 서비스 팩이 어떻게 설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쓰는 엑셀은 평균 먼저 계산하고 최소값 나중에 계산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균이 아래 깔리고 최소값이 나중에 깔렸죠? 순서가 먼저 계산한 게 밑으로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요, 평균 계산하고 최소값 계산하면 평균이 위에 있고 아래에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다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을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계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부분합에 가서 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최소값 먼저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바꾸면 평균이 되게 많이 나와요. 평균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균을 먼저 다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지 결과 구조가 꼬이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돼. 자, 110페이지 하단 볼게요. 정렬. 먼저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정렬부터 해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정렬하시오 저렇게 정렬하시오 라고 문제가 지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정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블록 잡고요. 정렬 버튼 들어가서 첫째 기준, 둘째 기준, 기준을 추가해 갖고 둘째 기준에다가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선택하고 확인 눌렀어요. 그 상태에서 1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렬이 된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필기시험에는 오름차순이 뭡니까? 내림차순이 뭡니까?도 물어요. 오름차순은 1, 2, 3, 4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은 거꾸로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렬은 위아래로 정렬하는 것도 있지만 좌우로도 정렬할 수 있어요. 좌우로도. 자,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50, 60, 70 이걸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70, 60,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O도 있고 R도 있고 소문자 R도 있고 가도 있어. 그럼 어떻게 정렬이 될까? 이런 거죠.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가 작은 거고 대문자가 크니까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말은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기역 다음에 히읗이 나오겠지 끝에. 그럼 영어하고 우리말은 순서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필기시험에. 그때 문제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뭐 했냐면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블럭을 잡혀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윤곽선 그룹 부분합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계산한 후에 두 번째 계산할 때 114페이지 6번 그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걸 꼭 해제하고 작업하자 하는 거.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키포인트라고.
그리고 나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인원에 대한 평균 있었잖아요. 인원에 대한 평균. 그 평균만 블럭을 잡아서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잡고 홈탭에 와서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셀서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죠. 뭐. 기출 01번 문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는 그룹별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배달 담당이 사람이 서로 좀 다르네. 지역도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서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배달 담당별로. 그러니까 이제 강감찬이 앞에 나오고 홍길동이 뒤에 나오겠지 뭐. 이름 순서대로 해라 이거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부분합에 와서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뭐예요? 배달 담당이겠지. 배달 담당별로 정렬한 이유는 뭐다? 배달 담당별로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렬한 거니까는 그룹할 항목에 가서 배달 담당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대값 배달량과 배달시간, 비고는 빼고 배달량과 배달시간별에 대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다시 배달 담당별 그대로 두고 배달량, 배달시간은 또 빼고 배달량에 대한 합계로 바꾸래요. 또 두 번째 기준은. 그리고 새로운 값도로 대치를 빼주는 거지. 새로운 값도로 대치를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함수를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도로 대치라는 걸 꼭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짠하니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 책에 보면은 117페이지 책을 보시면은 결과 화면이 보이죠? 그런데 결과 화면은 실제 시험지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틀렸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도 답이 얼마다 이런 건 몰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답이 맞으면 내가 제대로 했나보다 하고 알 수가 있을 텐데 답도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합을 계산한다든지 피벗 테이블 한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결과를 안 보여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차트 문제가 나오거든요. 차트 문제는 결과를 보여줘요.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그거만은 보여주더라고. 자, 그 밑에 기출공이 한 번 있죠? 그것도 가볼게요. 기출공이. 기출공이는 어떻게 하래요?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자, 블록 잡고요. 정렬에 가서 뭐별로 하래요? 직위를 기준으로 하래.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 그러면 이제 가나다 순에 의해서 과장이 아래에 있고 사원이 시옷이니까 위에 있고 이렇게 된대요. 근데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직위별로 해야 되겠죠. 직위별로 정렬을 한 이유가 직위별로 그룹할 항목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데 합계와 평균을 한꺼번에 못해요. 먼저 합계를 먼저 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면 돼요. 그 두 번째 함수를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평균을 계산하시면 평균이 나오고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최대값이 나와요. 최소값을 계산하시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합계가 아니라 요약이라고 또. 이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었어요. 옛날 버전에는 사원 합계, 부장 합계 이렇게 떴었어요. 근데 신버전으로 오면서 사원 요약, 합계만 요약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랬던 문제에서는 요약이라는 글자를 다 뭐로 바꾸래요? 합계로 다 바꾸래요. 바꾸는 건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셀에다 클릭하고 F2번 키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근데 전체 합계, 총합계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총합계는 그러니까 무슨 합계, 무슨 합계, 무슨 합계라고만. 그러니까 대리의 요약, 부장의 요약, 뭐 전체 요약이라고 나오는 거를 합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별로 처리하기 위한 요소별로 반드시 정렬을 해야 돼요. 이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하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그룹별 계산은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렬한 요소, 그걸 항목별로 부분합에서 바꿔주셔야 되고, 어떤 항목에 대한 합계인지 평균인지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계산한 후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함수를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죠. 항목을 바꿔서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해제해 주시고 계산하시면 된다 하는 거. 부분합은 그게 끝입니다. 부분합은 그게 끝이에요. 예. 120페이지 다음 시간엔 피벗 테이블을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깜빡 딴짓을 했는데,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니터가 피벗 모니터라 그래요. 이게 피벗 모니터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돌아요. 자, 이렇게 돌죠. 모니터가 세로로 됐잖아요. 쓱 올려가지고 돌리면 돌아가요. 어떨 때 이거 쓰면 반대로 돌아가죠. 자, 어떨 때 돌리면 좋을까요? 아래 한글 작업할 때 좋지. 아래 한글 작업할 때 좋겠죠. 안 돌아가시는 분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가 내려가 있으면 얘가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벽에 걸리지, 바닥에 걸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높여놓고 돌리면 돌아가요. 예. 자, 이 피벗 테이블에 관한 기능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